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 영서서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금 내일부터 또 날이 좀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 옷 잘 챙겨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지만은 하여튼 올 한해 2024년 많은 복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히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금 병상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무쪼록 조만간 빨리 이 병마로부터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남남 갈등 해소, 이것이 이제 진정한 통일 준비다,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엊그제, 그러니까 1월 12일 날 공군회관에서 사회적 양극화 실태와 해소 방안, 이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이제 21세기 문화예술협회, 그리고 한민족 문화예술 애국 포럼 뭐 이렇게 주관해서 이제 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사회적 양극화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제 전에 서울대학교 그 추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께서 우리 이승만 체제 그리고 박정희 체제 과연 이것이 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가 과연 이게 보수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짚었습니다. 이거는 그날 찍은 그 사진인데, 지금 현재 가운데 앉으신 분이, 자,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그 해동법 분과위 그 부위원장이시고, 자, 이분이 이번 행사를 그 주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남남 갈등 해소, 자, 이 통일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가 지금 완전히 그 양극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한국 사회 그 양극화는 최초 그 좌파 대 우파, 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보수 대 진보 이런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끌고 간다. 그러나 이 좌파 우파 이 컨셉 자체가 이 이념 자체가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한국 사회가 그간 이와 같은 저 시대를 지나서 그다음에 좌파 진영의 그 어떤 약진을 통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작용화돼 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완전히 좌측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판왕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은 이제 취임하자마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산부를 장악하고 전부 이것을 빨갛게 물들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도 지금 종북 좌파 세력, 그 진보 세력이 그 완전히 그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더불어민주당인데, 자, 이때도 그 2020년 4.15 그 선거 자체를 이제 조작하고 그 부정선거를 획책함으로써 이와 같은 180석 의석을 저는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정선거고 해서 많은 지금 우파 진영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여기 대해서 화답하지 않았다. 예, 사법부도 100여 개가 훨씬 넘는 그런 선거구에서 재검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2년이 지나도록 지금 현재 끽 해온 것이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입 닫고 지금 현재 원래 6개월 내에 이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 사법부가 이걸 침묵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법부도, 자, 이 김명수 이 떨거지를 중심으로 전부 다 이 작용화된 그런 대법관 판사들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도, 자, 이와처럼 이 완전히 이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언론이나 방송 어느 한 곳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다 하면은, 그런데 왜 언론에서, 뭐, 제대로 부정선거면 언론에서 뭐 노출이 되겠지, 보도가 되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 언론 자체가, 방송 자체가 완전히 민노총에 의해서 이 민노총이라는 간첩, 은신처고, 그 다음에 친북, 전이 되고, 이런 그 민노총 단체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2년 동안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완전히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이 정교조가 이제 수십 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교조를 통한 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이게 또 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기간에서 12년 동안 한 번도 이 대한민국의 그 완전히 핵심 그런 그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교육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교육받지 못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 학교를 나와가지고 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컨대 제 모교인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왔는데 아 그중에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30% 이상이 북한이 북한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주적이다 있다고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걸 여러분 전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우 또 식상하다 또 이념 타령이냐 지겹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북자가 이처럼 선거 조작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예컨대 선거 조작을 통해서 개인의 참정권을 좀 말살하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좀 훼손당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것을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전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런 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의 그 현주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북자파가 거짓 선동하고 지역 감정도 자극하고 예컨대 자, 어느 특정 지역을 계속 그 완전히 자기 그 하수 지역인 것처럼 전부 다 이것을, 자기네들 그 위주로 끌고 가고, 거기 전부 놀아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 이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는 자, 김씨 세습을 미화하고, 그 다음에 이 반일본몰이하고, 그 다음에 친중, 뭐, 이런 노선을 피고 있는데, 예, 지금 이처럼 이 대한민국이 심각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남남 갈등이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태내적인 통일 준비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통합이 그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자, 진정한 그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다. 투철한 정의감과 용기를 갖춘 그런 지도자 등장을 갈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저는 대단히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윤 대통령 혼자 스스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완전히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제대로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장애 요인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도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모든 그 악법들을 하나씩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엄청난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4.19 그 총선도 대단히 중요하고 뭐 이런 팩터들 여러 가지 볼 때 자 이제 제대로 된 그거보다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이런 개념 있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이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방 분단 이후에 한국 내 이제 양극화 현상이 그때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좌우 이념 대립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금 발전되어 왔고 또 종북좌파는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이 얘기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보수 이런 그 어려움들을 지금 갈등이 이제 생겨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보수우파 진보좌파 이 프레임 자체가 제대로 된 건데 그러나 일반화된 건데 이 좀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화된 건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좌파의 그 농락으로 예컨대 이제 자 이 우파 좌파 이런 이념 개념 이런 갈등 이런 소지는 전부 빼버리고 보수 대 진보 뭐 이런 도식으로 지금 몰아간다 입니다. 흡사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계속 들은 사람들 이제 머릿속에는 야 이제 이념 이거는 식상하고 완전히 더 없는 건데 계속 이것을 뭐 있는 것처럼 불러일으켜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남남 갈등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해소하는 방안이 될까 이 문제를 지금부터 짚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먼저 이제 통일한국, 대한민국 앞으로 어떤 이 통일한국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전부 연관해서 우리가 남남 갈등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자, 앞으로 통일한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를 구가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또 시장경제 체제 대단히 중요하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그 하나가 바로 통일한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 그리고 법치 국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단 이후에 한국 내에서 양극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방 공간에서부터 우리 사회는 이제 좌익과 그 우익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좌우익이 서로 이제 이념 대립을 벌여왔고 그다음에 좌익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훈영, 그다음 남노당의 박헌영 이런 인물을 들 수 있고 우익에는 송진우, 김성수, 한민당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촉성회 이런 걸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김구든 최초 우익으로 출발했지만 뭐 좌측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이 중간 지역에 이제 한독당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6.25를 경험하면서 자 남북 체제 대결이 심화되고 지금까지 이제 냉전 분단을 이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좌우 이념 대립이 지금까지 이제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6.25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가 완장을 찾는지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그 현실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 좌익중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자 미군 철수해라 반미 뭐 이런 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북한은 우리가 끌어안아야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우익 쪽에서는 자 우측 가치를 주장하는 이 진영에서는 한미 동맹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우리가 경사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철저히 그 공산주의는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일보다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안보와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와 우가 이제 계속 이념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이 계속 그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자 이런 그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사회가 더 굴고 그다음에 일제청산 군부 또 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이제 군부 정권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산업화 이런 문제가 이제 조국 근대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산업화 문제가 다 등장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로부터 많은 그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양상으로 이 좌우 이념이 다른 팩터들하고 얽혀서 지금 변질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서 얘기하는 건 자 우린 반이란다 친일파 반드시 청산해라 이런 걸 또 이제 완전히 그 근거학조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군사 독재한다 민주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 뭐 이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 하면서 이제 반재벌 그리고 반시장경제 분배, 복지 이런 그 가치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좌익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우익 쪽에서는 이제 얘기가 일본은 지금 우리처럼 계속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호적인 그런 국가고 그 다음에 이 군부에 대해서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 전두환 대통령의 그 평가에 대해서도 대단히 호의적이다. 예컨대 이제 근대화 그 다음에 이 산업화와 일군 그리고 뭐 세계 속에 이제 10위권의 그 경제 대국으로 일군 그런 그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계속 뭐 물가를 잡는다더니 아주 그 엄청난 그 경제 성 했다든지 하면서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우호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지지한다. 성장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그 이 양극화된 양쪽 좌측 그다음 우측의 이쪽 그 컨셉들이 뒤엉켜 가지고 자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제도권으로 전부 들어왔다. 정계,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까지 완전히 혼재하고 있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양극화의 끝판왕이 바로 촛불 세력이고 태극기 세력이었다. 2016년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저희 탄핵 관련해서 자 이와 같은 양 진영으로 완전히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자 촛불 세력, 태극기 세력이 양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도표는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그 가치들이, 그런 그 주장들이 좀 완전히 뒤에 얽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념 대립 쪽에서는 자, 이와 같은 가치들이,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갈등 뭐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자, 이와 같은 가치들이. 그러면서 지역 간 세대가 이렇게 좀 혼재돼 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아까 얘기대로 자, 보수파, 진보, 좌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진보 이런 그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어 있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하면 좌파 진영에 의해서 종북 좌파에 의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수파 이 태극기 세력들은 이제 종북, 진보 이 좌파 이 촛불 세력들에 대해서 sorry. 자, 분단 이후 한국 내 그 양상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그 가치들이 서로 이제 얽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념 대립적으로 이 빨간 색깔의 이런 테마들, 그 다음에 이 보수, 경제, 사회적인 뭐 갈등 이런 관련해서 이제 친일 청산하라, 군부 지지하고 민주화하라 뭐 이런 세력들이 전부 대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 간의 이 갈등조차도 이와 같은 게 지금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촛불 세력, 대기 세력이 광화문에 쏟아졌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이 좌우 이념 대결이 이제 보수하고 진보하고 접목했고, 그 다음에 보수파, 진보좌파 이 프레임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쭉 소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보수하고 진보 이 갈등으로 전부 이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수파 이 태극기 세력에서는 자, 종북 좌파 저쪽 애들은 완전히 빨갱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제 부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저쪽 그 촛불 세력들은 보수우파 기득권 세력, 지배블록, 재벌 얘들은 허구헌날 안보파리만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이제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서로 상대 진영을 전부 비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상이 심각하다. 대단히 양극화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기 이제 가장 그 우려되는 그 이제 양극화가 이제 이념 대립이다. 좌우, 진보, 보수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념 대립이 46.8%, 그 다음에 빈부격차, 세대 갈등 이런 순으로 이제 또 이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런 이념 갈등이 점차 심화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근대화되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사회적 불균형이나 특권 차별 구조 이런 것도 맞물려서 더욱더 확대 재생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IMF 크라이시스 1996년 97년 그 당시에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 양극화 빈곤화가 더욱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16년 문재인 정권 그 출범 이후에 완전히 편가르기가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이념 대결, 지역 갈등, 계층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이념 대립의 역사가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리고 종북 좌파의 등장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제가 이제 해방 전후에 한반도 우파 좌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좌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사진에 보면 김일성, 박헌영 이 좌파 같은 경우는 먼저 그 막스 레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북한을 그 칭송하는 기우는 그와 같은 그 경향을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917년도에 그 당시 레닌이 이제 러시아 제국에서 이제 완전히 10월 혁명을 성사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얘기가 이제 공산주의가 가장 아이디얼한데 그러나 그 전 단계가 바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그 생산 수단을 예컨대 이제 국유화하고 막 이런 얘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그 당시 한반도의 그 지성인들이 전부 이제 좌파로 돌아섰다. 그 우파는 1918년도에 그 위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이제 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데모크라시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확산돼야 되는 스프레드 오브 캐피탈리즘에서 자본주의가 확산돼야 되고 그 다음에 self-determination of nation에서 민족 그 자결권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이제 이념이나 이와 같은 주장에 크게 감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국을, 미국 곁에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방 전후로 해서 이제 태생적인 종북 좌파가 한반도에 있었다. 그 얘기는 만 이제 한 3분의 1 가까이는 막스레니즘, 자 이쪽 아까 얘기대로 이 레닌의 어떤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은 막스레닌 사상 여기에 지금 신취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아까 이 박헌영, 뭐 이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종북 좌파들은 이제 그동안에 대구 폭동 사건, 그리고 제주 4.3, 그 여순 반란 이런 것들을 46년부터 이 해방 공간에서 48년 이제 정부 수립 이전까지 계속 획책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를 못 드리고 지금 4.3 사건만 관련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자, 이 4.3 사건은 이제 우파 진영, 그 당시에 그 과도 정부, 그러니까 47년부터 48년 8.15까지 이제 과도 정부가 있어요. 남조선 과도 정부라는 게 있었는데,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얘기가, 이거는 전적으로 남노당 지령에 따라서 이제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그 무장봉기 반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47년도 11월 14일 그 당시 유엔 총회에서 자, 너희가 전부 싸우지 말고 총선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독립된 정부를 구성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통일을 인정한다. 이렇게 전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 저 북쪽에서 소련 군정에 영향을 받는 북쪽에서 이 제의를 전부 이제 거부를 하고,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 날 우리끼리 이제 선거한다. 단독 선거한다. 단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정부 수립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노당이 이걸 반대하라는 그런 지령을 내리고, 여기에서 놀아난 것이 바로 이제 남노당 불악치들이다. 전부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부, 과도 정부 얘기는 제주도민들의 한 70%가 이제 좌파 세력이기 때문에 우선 제주도에서 먼저 민주화 기지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예컨대 무장봉기로 이제 내란을 일으켰을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김일성 남측으로 적가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한 것이 바로 4.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물론 뭐 일부 피해 세력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건 진화 과정에서 이제 희생자가 그냥 다수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좌파 진영에서 얘기는 좌파 진영에서 얘기는 이제 경찰 탄압형 고문치사 사건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3.1절 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다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제 과잉 진압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부 에스컬레이트인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민 학살이 무려 14,000여 명이 있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정부 탄압에 이 제주도민들이 그 저항한 민중항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국 내 그 좌파 약진, 자, 이 얘기를 간략히 다시 얘기를 하면은, 자, 6.25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또 동서냉전이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고, 자, 이러면서 좌파 위상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는 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공, 안보 이런 것들을 그 중시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 이 좌파들은 국가의 완전 적으로 그 인식이 됐고, 그 다음에 4.19 이후에 그러나 좌익 세력들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 얘기. 그러면서 1962년도에 이제 자생적으로 공산주의 정당 인혁당이 인민혁명당이 이제 창설이 됐고, 그 다음에 68년도 8월 달에는 통일혁명당, 통역당이 이제 적발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그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지금 창설한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 왜 성공하지 못했나 이 얘기를 이제 김일성이가 검토해 볼 때 이것은 남조선에 전적으로 그 혁명을 주도할 그런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역혁명당 전부 조직을 구축하자 이래서 생긴 게 통역당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김종태를 위시해서 문재인이가 아주 그 추앙하는 신영복이다 이때 전부 연루가 됐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군사정권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드디어 주사파, 종북 좌파가 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 이제 그 중반 때부터 서서히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 완전히 본격화했다. 조직으로서. 그러면서 최초 이 주사파는 이제 막스, 레니즘 출발했다가 그러나 도중에 이제 김일성 그 주체 사상론, 내셔널 리버레이션, 자, 민족 해방.
자, 이 전선으로 전부 돌아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 그 주사파의 이제 그 시조가 누구냐? 바로 이 사진에서 보는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85년도에 이제 강철 서신이란 그런 책을 쓰면서 자, 이제 모든 운동권의 그 주사파 사상을 전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86년도 서울대 이제 구국학생연맹을 결성을 했고, 그러면서 주체 사상을 학생 운동권에 전부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 이제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전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8년도에 이제 완전히 그 전향을 해서 사상 전향을 해서 그다음 시대 정신을 잡지를 이제 발간을 하면서 이제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주사파는 그 이후에 운동권의 90%를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는 이제 북한의 대남혁명론, 그러니까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자 이것을 계속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철저히 북한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그 전복하려고 그러고, 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이 대한민국 땅에다 이제 그 건설하려고 그랬다. 이 주사파가. 그러면서 이게 80년대 얘들은 이제 단파 라디오, 그 당시 이제 황해도 해조에서 전부 이제 송신되는 그런 그 이제 지령들을 전부 수령을 해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는 주로 이제 386 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 60년대생이고, 그 다음에 80년대 학번들이 주류를 이뤘다. 그 다음에 1987년도에 이제 정북좌파가 완전히 창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87년도 4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선언을 하고 이제 헌법 반드시 지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박종철 사건, 무슨 이한열 사건 이러면서 학원가에서 계속 그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민주화 그 시위를 벌이고, 자 이른바 이제 민주화 대항쟁이 그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노태우의 6.29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 민주화 항쟁이 이제 그 완전히 크게 그 진전을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사파, 이 종북좌파는 이제 완전히 때를 만난 거죠. 전성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반군부 독재 투쟁,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민주화하면 우리다. 우리 주사파가 바로 이건 민주화 기수다. 이런 주장을 이제 선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그 가치는 이제 진보다. 우리는 진보 좌파다. 이런 프레임을 선점하면서 이제 진보주의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학원이나 노동, 문화예술, 학계 이런 데 이제 포진을 하게 되고, 그러나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좌우간의 이념 대립이 더 그 본격화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선샤인 팔러시나 이제 그 당시에 98년부터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환호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정착 드디어 통일로 가나보다 이렇게 이제 전부 고문돼 있었다. 그런 얘기고, 당연히 여기 이제 좌파들이 전부 그 지지를 했고, 그러나 동시에 이제 북한의 그 대량 살살 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자, 이런 개발이 이제 폭로가 되고, 예컨대 핵 개발이나 이제 화생 무기 이런 개발들이 이제 그 폭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군사 분야에서 예컨대 서해 교전이 두 차례 걸쳐서 이뤘다. 99년, 2002년도에 따라서. 자, 그러면서 갑자기 남북과가 경색되면서 DJ 이념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지금 우익에서는 이 두 번째 얘기한 자 이런 팩터를 강조를 하고, 맨 첫 번째 이제 선샤인 팔러스나 이런 데는 이제 좌파들이 전부 하면서 드디어 이제 좌우가 드디어 본격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부시가 대북 정책을 이제 강경하게 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좌우 대립도 더 고조됐다. 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미북 그 갈등이 증폭되면서 남북 관계도 그 당시 경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미선, 효선 이 여학생 두 명이 이제 미군이 그 움직이는 그 장갑차에 전부 치여서 사망을 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이제 한국 사회 내 반미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를 계기로 해서 자 민족이냐 이 가치를 주장하는 게 바로 좌파 진영이고, 그 다음에 동맹이냐 이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파 진영이다. 그러면서 좌우가 이제 서로 대결했다.
그래서 좌파 진영은 이제 반미 감정 고조시키고 민족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 얘기를 강조를 했고, 우파 세력은 한미 동맹을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그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도 그 이제 민주화 항쟁 승리 이후에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들은 완전히 이제 확장이 되는데 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면서 이제 시민운동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정교조, 민노총, 민노당, 한총련, 언론노련, 전농, 범민연, 통일연대, 민중연대, 그리고 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이석기에 그러면서 반미 반한 투쟁을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계나 정관계, 법조계, 언론, 종교계, 이 사회 각계 각층으로 이제 전부 진출하면서 이 정북 주사파의 최대 완전 규모는 30만에서 4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하는 거고, 그다음 한국 내 최대 그 반미 친북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12년도 4월 10일 날 총선이 완전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정북 좌파들이 국회로 이제 국회의원을 진출시켰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북화되는,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정북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3월 달에,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야권연대 공동소년이다 해가지고, 이거 3월 달에 지금 현재 이 앞에 앉은 사람들이 가운데 한명숙이, 그 다음에 좌측에 이 백낙청이고, 그 다음에 이정희,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함세웅 신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종북 좌파 진영의 이제 완전 원로들이 전부 모여서 원탁회의도 하고, 라운드 테이블. 그 다음에 이 야권연대 해가지고, 자, 이 우리 정북 좌파 세력 플러스해서 민주당 세력까지 전부 싸잡아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 임해야 된다. 이래서 결국은 통진당이 13석을 의회로 진출시켰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이런 맥락에서 70년대 종북 좌파는 이제 씨를 뿌렸고, 그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씨를 뿌렸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은 대학가에서 완전히 꽃을 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고, 2000년대 정권 속에 이제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노무현 때, 그리고 2016년 문재인 이후에는 완전히 청와대를 장악한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종북좌파 주사파 규모가 지금 RO 레볼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이 핵심 분자가 600에서 한 150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 분자가 5000명, 그리고 종북 대중, 그 다음 매스 오가니제이션, 자 33,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정교조 가장 그 핵심력, 종북 좌파의 주사파의 가장 핵심 거리가 이제 정교조인데, 민노총과 정교조인데, 먼저 정교조를 보면은 민노총 산하의 이제 교원노동조합이 정교조고 1989년도에 발족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참교육을 그 기치로 내세우면서 이제 촌지를 없애고 찬조금 안 받고 부정부패를 이제 근절하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신선한 바람을 학원가에 일으켰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정하지는 못했다. 그 당시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서 이 정고조는 이제 민주, 인간화 이런 그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1999년에 이제 합본화된 다음에 정치 이념적인 그런 활동에 몰두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 교원의 41만 명이 됐는데 이 중에 한 15%가 지금 정교조, 6만 명 정도가 정교조 소속이고, 그러나 교사들 절반은 이제 완전히 이쪽 저쪽도 아니고, 그러나 이 교사 절반 중에 3분의 1이 정교조고 3분의 2는 교총이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9월달에 이제 교육부가 정교조를 노조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해직당했던 모든 교원들이 전부 복직을 한 상태다. 종북 좌파 출신들은 이제 정교조 핵심 지도부로 이제 완전히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단체와 이제 네트워크를 이 사람들이 이제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빨치산 추모제 이런데 이제 학생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광우병, 촛불, 폭동 이런 데도 학생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민노당, 파업투쟁 여기에도 학생들을 동참시키고, 그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 반대 이런 데도 학생들을 동참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무렵에는 이 전교들은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너들은 반드시 이제 사회 나가서 이 민노총에 가입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타도 대상은 기업이다. 이런 교육을 시켜왔고, 그다음에 대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한청년에 무조건 가입하라. 그러면서 미군 철수,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 이런데 이제 그 주장하는 시위에 적극 참여하라. 이런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민노총, 민주노총, 민노총 활동과 폐해 살펴보면은, 이 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날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1997년도에 이제 합법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120만 명의 그 노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이제 양경수,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주노총 의장인데, 자, 이 사람은 1970년 전북 그 고창 출신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경기 그 동부연합, 그러니까 이석기의 그 바로 직계 그 대학 후배다, 이제 외대 그 대학 후배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민노총 안에는 16개의 그 산별 노조가 있다, 산업별 노조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전국 공무원 노조,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 이 3부가 완전히 지금 현재 전노총의 그 통제하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건설, 운수 뭐 없는 데가 없다. 지금 대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교조 아까 말씀드렸고 여성, 언론, 자 이런데 전부 다 전교조 그 손길이 뻗치지 않는 데가 없다 하면서, 이 전교조가 완전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휘어싸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의 활동과 이제 폐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조국 통일 3대 원칙, 이제 북한에서 하는 얘기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 단결,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노총의 그 4대 정책 과제가 뭐냐면, 첫째, 국법법 철폐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고, 연방제 통일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15 공동선언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그런 그것도 완전히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대전환,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 자, 이 얘기는 전부 다 북한 지령에 따른 그 용어들인데, 여기 따르면 우리 남한 내, 한국 내 주요 기관 산업과 그 다음에 주택의 50%를 반드시 국유화해야 된다, 이런 그 지령을 북한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마을을 완전히 세포 조직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5담당제 같이. 그러니까 5개 가구 가운데 하나 완전 선전을 두고, 그러면서 통제하면서 이제 완전히 전부 세포 조직화한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노총은 이제 자본주의 인식에 따르면은, 자본주의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제도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본가 계급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윤 창출 경제나 황금 만능 사회, 부익부, 빈비 사회 이런 데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전노총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의 일반적인 그 대북 인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그 사람들의 이제 첫 번째는, 자, 한반도 정통성이 있는 국가가 과연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 얘기를 할 때, 자,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가 지금 저처럼 엉터리인데, 예컨대 자 독재 수령 영도적 유일적인 영도 체제, 부자 세습 체제, 우상화 계급 사회, 그러니까 스리룰이 지배하는 체제가 바로 북한이다. 그러니까 완 다이내스티 룰, 지금 70년이 훨씬 넘도록 세습 통치를 하고 있고, 완맨으로 김실가가 하고, 그리고 완파티를 해서 노동당이 지금 현재 계속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스리룰이 지배하고 있는 이 북한 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비호하기 급급하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군사적 뭐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군사적인 위협 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통일 대상이다. 이렇게 민노총 종북 좌파들은 전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북한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닥치고 통일식, 통일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이 바로 종북 좌파의 대북 인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이 평화 안정 문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통일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우파 진영에서 예컨대 안보 문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 그 군사 정권, 자 이거는 맨날 안보 파리만 했다 하면서 민주 제야 세력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 안보라는 가치를 맨날 악용해 왔다. 이렇게 자기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그러니까 이 군사 정권 때 예컨대 분단 현실, 그다음에 군사적인 도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이 정북 좌파들은 완전히 무시한다. 그리고 땅굴이나 유교남침 이런 게 전부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부정하고, 심지어는 북침설 이런 것들을 그 신봉하는 단체가 바로 종북 좌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 이 사람들도 이제 북한이 문제가 있다는 내심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는 어렵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결국 북한은 계약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결보다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면서 대북 교류 협력, 자 이건 무조건 지지한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야 옛날에 문재인이 있을 때는 뭔가 그래도 남북한 간의 교류도 되고 협력도 되고 잘 지내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전부 이 교류 협력도 안 되고 완전히 남북한이 이제 극한 그런 대치 관계로 지금 되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이 종북 좌파들은 하고, 이 언론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방송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지금 전부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 그 국민들은 자 여기 대해서 과연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남북한 간에 지금 현재 교류 협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 서울에서 나온 그런 어떤 정책보다도,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그런 어떤 정책보다도 사실은 전적으로 이 북한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은 전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가 안 된 거는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고 문재인 때도 안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이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그다음 2010년도 그 당시에 이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이사 조치를 내렸고, 이 오이사라는 거는 이제 남북한 간에 어떤 이런 교류 협력도 안 하고, 예컨대 교역도 안 하고, 뭐 방북도 못 하고, 예컨대 이제 북한에 대해 투자도 못 하고, 이런 게 오이사 조치인데, 우리가 그토록 자 너희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하는데 일제 사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를 못 풀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북한이 핵 개발하기 때문에 2006년부터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9개의 그 유엔으로부터 생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EU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그 다음에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류 협력 이건 전적으로 99.9%가 북한 문제로부터 기인하고 북한이 뒤돌아서지 않는 한 이 교류 협력에서는 그 어떤 진전도 없다.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팩트가 뭔지, 이 배경이 뭔지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교류 협력하자, 교류 협력이 좋은데 이렇게 감상적으로 접근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얘들은 전부 침묵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민족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그 가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우파 얘들은 비민주적인 수구 세력의 꼴통 세력이고, 그러면서 이제 종북 좌파들은 정식으로 뭐냐면, 야 우리 진보 좌파가 앞으로 반미한다. 우리는 왜 한반도 분단을 획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북 대결을 우리가 종식시키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다 하는 것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그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 국민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어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또 우리 국민들은 여기 대해서 전부 다 환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얘들 얘기는 자, 이 상대적인 보수 우파 얘들은 친미주의자들이고 친일주의자들이고 그러면서 남북 대결을 계속 지속하려고 그러는 전쟁 호전광들이다. 이 얘기를 해요. 전쟁이냐 평화냐 이와 같은 큰 그 가치를 완전히 사이에 두고 서로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종북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많다. 이제 재벌 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경유착 체제 이런 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약육 강식이 이제 판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그 체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 재벌도 해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벌 기업과 사회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그 기관 산업들 이런 것 전부 국유화하자 은행도 국유화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종북 좌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은 그동안에 이제 반민족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아까 얘기대로 이제 세습 독재, 주체 사상, 성군 정치 이런 것들을 전부 옹호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선전하고 이 찬양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 체제를 그 다음에 반국가 행위도 지금 일삼고 있다 하면서 대남 적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든지 연방제 통일을 강조해 왔다. 동조해 왔다. 그 다음에 각종 그 이족 행위도 해왔다. 그러면서 종북 좌파적인 그런 역사관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초중고 저희 교과서에 완전히 채택되게 하는 그와 같은 반 그 국가적인 그런 행위를 이적 행위를 지금 종북 좌파 주사파가 우리 사회를 상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북 세력 확장이 이처럼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에 이제 또 아래를 들고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그 아주 숙주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그 좌파 정부 노무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를 좀 더 확대시킨 게 이제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민노당, 민노총, 정교조 이런 불법 활동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방조해 왔고 그 다음에 이 안보 관련해서도 NLL 이건 우리 영토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북핵 위협론 이런 건 일체 없고 그 다음에 용산 미군기지 이게 완전 침략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2007년도 10월 4일 날 이제 평양 가는데 그때 노무현 보고 핵 문제 이거 반드시 클리어 시켜라. 왜냐하면 2006년도 10월 9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정부 이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보고 그럼 가서 김정일하고 싸우란 얘기냐 이러면서 난 그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노무현이가 하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종북 좌파 이게 전부 다 이 숙주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은 전부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이명박 대통령도 그 다음에 2008년대 대통령이 됐는데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당선을 시켜놨더니 이분은 이제 종북 척결을 해야 되는데 종북 척결을 안 하고 완전히 우리 사회 내 그 종북 세력들이 침투하는 거 이런 현상을 못 보고 나는 중도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 하면서 완전히 이념 이런 것들은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나는 우파 좌파 그 사이에 서 있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내내 5년 내내 이와 같은 정책을 하면서 종북 좌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런 거를 완전히 또 간접적으로 전부 방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종북 좌파가 우리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종북 좌파 주사파는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한 그런 단체가 아니고 유럽식 사회 민주당 하는 그런 노선과 비슷한 그런 성격의 정당이다 이렇게 단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DJ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좌파 이러면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들 길길이 뛰고 하는데 너들 영국 가봐라 노동당 있고 프랑스 가봐라 사회당 있고 예컨대 독일 가면 SPD 3인당 있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정당들은 전부 다 그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전부 정권도 잡고 그런다. 시민들이 전부 인정하고 지지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저 좌파 정당도 국민들이 전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DJ가 계속했고, 절대로 우리는 좌익 안 한다. 좌익 이념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진보 세력이다, 민주 세력이다. 이런 얘기만 이제 완전히 호황되게 하니까 많은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저 얘기할 때, 이 흡사 SPD, 독일의 3인당과 같은 그런 정당인가 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컨대 복지 강조하고 무슨 뭐 이런 분배 강조하고 뭐 이런 정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나 이 종북 좌파는 절대로 유럽의 그 3인당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에 통일되기 전에 이제 서독에 그 3인당이 있었고 동독에는 사통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циал-데모크라티슈 파타이 도이чл란드가 이게 서독에 있는 거고, 그다음 독일은 소ци알리스티슈 아이나스 파타이 도이чл란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ци알하고 동독의 소ци알리스티슈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소ци알 개념은, 소셜 개념은 사회적 소ци알리스티 소셜리스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 얘기. 그래서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안전망을 설치하고 우리 사회를 끌어안을 것이냐, 보듬을 것이냐,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그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그 정당 집단이고, 여기서 사회주의자로 하는 건 완전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닌이 공산주의가 아이디어라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 중간 단계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그 이념이 바로 사회주의다 이 말이에요. 소셜리스트. 소циалист이 이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 사회주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경우는 이제 완전히 공장이나 은행, 농토 이런 것들을 전부 국가가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자체도 이제 시장 대신에 국가가 완전히 개입해서 계획하고 조정하면서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우리가 사회주의 계획경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조국 그 전 법무장관 얘기다. 나는 민주주의자면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 얘기는 나는 소셜리스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DJ가 좌파가 뭔 문제냐니까 우리 국민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무슨 답변을 해야 되냐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소셜 개념으로 나가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억셉트하지만 그러나 소셜리스트로 가는 거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 얘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야 된다. 그 말이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때나 뭐 이럴 때 더 이상 앞으로 종북 좌파가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독하고 구소련, 동독, 구소련, 그 다음에 이 동구진영, 이런 데는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소циалистischen Staa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하기 위한 그런 국가. 소셜 데모크래틱 그런 국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는 여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완전히 좌파가 무슨 문제냐 이거는 전부 속이는 그런 거다. 그렇게 우리가 전부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 개념 얘기를 하는데 좌우 이념 대결이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갈등과 접목되면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보수라는 진보라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태동시키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완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그 현상들, 예를 들어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이나 아니면 산업화 과정 후유증 해소, 재벌 횡포나 빈부격차 해소, 사회정의 구현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진보하고 보수하고 갈라졌다. 그러면서 특히 IMF 그 위기 이후에 90년, 97년 그 당시에 사회계층 간의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양극화가 더욱더 첨예화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IMF 크라이시스 이후에 중산층이 전부 다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90%의 하루 그 10%의 그 상류, 인류 인생 이런 걸로 전부 양분화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러면서 정부는 이 10%를 위한 정부다. 그러니까 90% 하루는 나 몰라라고 모든 막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0대, 30대 이런 젊은
저 세대들은 졸업 이후에 전혀 취업 보장도 안 되고 평생 그 집장만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렵고 자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우리가 사회적인 갈등으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이 보수우파 기득권 이런 세력들을 전부 한통 속이다. 그러면서 이건 전부 다 10% 세력이다 하면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고조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좌파는 우리는 진보고 그다음에 우파는 우리는 보수다 뭐 이런 그 프레임으로 이제 몰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자 모든 법이나 제도나 무슨 관행 질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10%를 위한 거지 힘 있는 자들을 무기고 통제 수단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탈세하고 공면제하고 완전히 도덕성은 바닥이다 이렇게 전부 비난을 했고 그다음에 재벌들은 무한정한 그런 탐욕이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뭐 웬만한 것들을 전부 다 문호발식으로 집어삼키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 민주화 이런 컨셉들도 나오고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나온 그런 개념들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진보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형태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쟁 이런 것들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나 이런 보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뒷받침이 되고 그러면서 하여튼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꿈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 이게 종북 좌파들은 때는 왔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른바 이제 사회정의 가치를 우리가 선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90% 지금 힘없는 너희들 사회적 약자 너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사회정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보 좌파 이력 세력들로 전부 편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즈음이 이제 2000년대 그 중반 정도 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김정일이가 신년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앞으로 너희들 자 남조선에서 이제 혁명하는 너희들은 앞으로 이제 그 뭐 좌파 우파 이런 얘기면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이 프레임을 이용해서 투쟁하라 그렇게 지금 강조를 했어요. 김정일이가. 자, 여기 따라서 이제 반보수 대연합,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 완전히 핵심 보수, 수국 골동 얘들만 빼버리고 예컨대 나머지는 전부 다 단합하라. 대연합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진보 대연합, 이 얘기는 자, 소셜리스트, 사회주의하는 이런 세력들은 전부 뭉쳐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연합하다 보면은 완전히 순수 우파 보수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갛게 전부 다 어떤 울타리를 치고 이 속에 전부 다 갇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우파 세력들은 완전히 이제 전국적인 파멸을 맞을 거다. 그러면서 남한내 이와 같은 그 순수 우파 세력 보수 세력들이 3분의 1 되는데 얘들은 괴멸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이제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종북 좌파 얘들은 완전히 북한 사회의 어떤 지령, 그 다음에 북한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가 지금 이게 우리가 적인가? 절대로 적이 아니다.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지향하는 가치대결. 그러니까 내가 순수 진보 세력이라면 우리 보수가 얘를 적으로 봐야 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새 양날개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지탱하는 하나의 그 건전한 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부 이제 이 문제를 어프로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 정치 신념, political belief 여기에 따르면 이제 진보라고 뭘 얘기를 하냐면 자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어떤 기성 existing 그 체제 시스템, order
이런 것들 그 변화를 추구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쭉 이렇게 질서가 이어져 오는데 뭔가 이건 좀 급진적으로 약간 좀 속도를 빨리 하면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진보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 서방 진영에서는 자, 이와 같은 진보 세력이 입에서 나오는 컨셉이 자, 가치들이 뭐냐면 자, 인권, 개인의 인권 대단히 중요하고 또 반전, 전쟁 반대한다 이 얘기, 또 반핵한다 이 얘기, 이런 가치들을 전부 이제 진보 진영에서 선점하고 예컨대 무슨 뭐 녹색당이나 기후 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진보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야 공산주의 하자 사회주의 하자 이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 그 현상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은 이제 사회 유지를 위해서 전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 중에서는 내 개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부 강조, 인디비주얼을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가 만약 필요하다면 이건 점진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진영은 이제 사회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선호하면서 자, 이 프리 마켓 이런 것들을 전부 강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사실은 이 진보나 이런 개념보다 얘기하는 게 libertarians 해가지고 자유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libertarian 자, 이 얘기는 자, 이 개인 personal 그 다음에 economic 경제적 이런 데서 저 freedom 자유를 좀 더 많이 주는 막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그 저 어떤 정치 이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 분야 자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경제 체제나 이런 데서 정부 개입 이런 것들은 가급적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저 뭐 자치나 아니면은 political freedom 자 이 정치적인 이 자유 이런 것들을 maximize 할 거냐 극대화할 거냐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자 어떤 국가 통제나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이 자치화를 더 강화하고 이런 개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지. 자 여기 대해서 좌익을 강화하라 예컨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강화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요만큼도 지금 없는 것이 자, 이게 서방 그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보수파, 진보좌파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그 구축이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다. 자, 이념 문제는 우파, 자, 그 정북 좌파 간의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정치적, 사회적 이런 문제는 보수 진보 간의 문제고,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자, 보수 우파, 진보 좌파 크게 봐서 이런 그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그 구축이 돼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 영악한 진보 좌파, 그 종북 좌파들은 자, 여기서 이제 이념, 이거를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종북 좌파라는 게 완전히 탄로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김정일이 그 지령에 따라서 이제 보수 진보 도식으로 이제 일반화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전부 이후에 가서 보시면은 뭡니까? 이게 여론조사하거나 뭐 하면 우리 신문에 나오는 건 전부 보수다, 진보수다, 찐보수다, 찐진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중도 보수다, 중도 진보다, 뭐 이런 전부 도식으로 우리의 그 어떤 이런 이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도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좌파 보수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 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을 진보 보수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성향은 중도 보수 뭐 이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완전히 이쪽은 파란색은 진보 이쪽은 보수 하면서 김동명이는 이제 보수 이쪽이다. 저는 많은 정책에서 개인적으로 이 진보 쪽에도 많이 있는데 예컨대 경제 정책이나 무슨 사회 정책이나 복지 정책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 대한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이념에서는 완전히 이제 종북 좌파를 혐오하는데 그런 얘기는 어떤 여론기관에서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야.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이제 보수파, 진보자 객관적으로 대단히 말하기 쉽지 않지만, 말하기 꺼리지만,
그러나 현실이라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자,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여기서 완전히 우파 빼버리고, 좌파 빼버리고, 이념 다 빼버리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만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몰아가면은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북 좌파들은 자기네들을 전부 다 이 감싸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이념 자체를 의도적으로 지금 부각을 안 시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보 좌파 패러다임 이 현상을 이제 쭉 보면은 얘들은 지금 현재 종북 좌파는 자 이렇게 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진보 좌파 속으로 완전히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 너희들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90%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방어를 하고 10% 저 아주 그 사악한 이 집단에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이러면서 진보 속으로 쏙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좌파 프레임 이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진보도 있고 제대로 된 좌파 이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새 양 날개와 같은 그런 그 어떤 상대적인 개념의 그런 세력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합리적인 진보 좌파 분명히 있다 저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2010년으로 광화문 그 촛불 세력에서 전부 다 걔들이 빨갱이냐 천만의 말씀. 그 속에는 예컨대 어떤 이런 진보 개념 순수 좌파의 개념을 주장하는 그런 젊은 학생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반대, 대한민국이 공산하는 거 절대 반대다. 이런 세력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진보 좌파 세력들이 그런 예컨대 합리적인 좌파 진영에서는 유럽의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소셜 데모크래틱 사회정의 문제나 평등 공정한 사회 국가 복지 분배 뭐 이런 문제를 강조하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사회 불평등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약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걸 강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유와 평등,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공정한 분배 이런 가치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순수 진보다 순수 좌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 진보, 순수 좌파는 자, 이 사회를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이 사회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이런 개념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북 좌파가 완전히 이 진보 좌파, 순수 진보 좌파까지 완전히 그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걸 대변해서 전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제 종북 좌파하고 완전히 진보 순수 세력들하고 완전히 짬뽕이 돼서 그러나 이 도매금으로 이제 종북 좌파로 전부 취급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진보 개념 이런 것들도 전혀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순수 진보 개념에서는 자 인권 문제 얘기해야 돼요. 북한 주민. 그다음 북한 핵 문제 얘기해야 되고 이게 민족 우리 그 공영을 위해서 바람직한 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얘들이 이제 반미 친북 이런 개념 이념만 그 강조하는 그 집단으로 전부 돌아섰다 이 말. 그러니까 순수 진보도 순수 진보 좌파도 이 세력들이 완전히 빨갱이 취급을 받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북 그 진보 좌파가 이제 집권하면서 완전히 우리 한국 그 사회를 이제 공산 체제로 이제 전환을 시켰고 그러면서 이게 특히 그 문재인 때 자 지금 현재 완전히 삼부 입법 행정 사법 다 장악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완전 장악하고 언론 노조 교육 문화 뭐 이런 각종 그 학계 전부 다 장악했다. 예술 전부 다 장악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 이거 아까 얘기대로 자 180조 이거 전부 다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주사파 종북 좌파가 이제 완전히 의회를 장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의회 내에서 완전히 독재 악법을 양산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문재인 5년 기간 동안 약 4,025건의 입법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 전부 다 독재 악법을 양산했고 그다음 8만 지방의회에서 자 이와 같은 8만 그 조례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서 인민민주주의 체제 이런 기반을 서서히 구축해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다. 그 중에서 3대 악법 가운데 이제 하나가 바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데
지금 현재 북한 사회를 그 민주화 자유화 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그런 그 우리가 그 자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이제 그 북한 사회를 그 자극하기 때문에 체제를 자극하기 때문에 일치 안 된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큰 그 벌을 내리고 예컨대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5.18 이것도 지금 현재 완전히 신성시했다고 처벌법 만들어서 그러면서 5.18이 잘못됐다 본질은 이런 거다 얘기하면 예컨대 5천만 원 벌금 5년 뭐 징역 이런 거 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누가 문재인 때 만들었다 이 말. 그 다음에 공수처법 해가지고 지가 살아남으려고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별도의 채널로 이제 자 이거 전부 재판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엉터리 짓을 누가 했냐면 바로 문재인 정권 때 했다 그 말이에요. 토지 공개념이나 또 헌법 그 사조에서 자유민주주의 이 개념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러는 그런 시도도 이제 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북좌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척결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이제 국민통합이나 선진화 통일 이런 거 일체 지금 달성할 수 있고 북한 인권 이런 것도 달성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진보 순수 좌파 순수 진보 뭐 이런 세력이 있다고 저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세력들은 반드시 종북좌파하고 척결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 요 종북좌파는 저 속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북이 이 진보 아까 얘기대로 모두 이제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보 세력 발전에 이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빨리 얘들을 솎아내고 그러나 계속 놔싸두고 이제 같이 이제 같은 집단 속에 이제 전부 최백해 있을 경우에 이것은 완전히 이제 종북의 길로 함께 가는 뭐 그런 대상으로 전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비극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는 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뭐 너무 식상하다 지금 이 태제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태제 관련해서 아예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저 새끼 또 이념 타령한다 그러면서 또 주사파 타령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좌우 논쟁 이게 지금 너무 식상하다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야 이념 얘기는 하지 마라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어느 집단이 가면 카톡방에 가도 그러고 무슨 밴드방에 가도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완전히 눈 감고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점차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현실이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를 전부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이런 논의 자체를 이제 불필요하고 완전히 이제 식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대한민국 발전에서 큰 오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국가성을 바로 제대로 지금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 발전 방향으로 이렇게 끌기 위해서는 자 이념 안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대로 이제 서구에서는 지금 더 이상 동서냉전 종식 이념 농장 이런 거는 전부 사라졌다. 좌우 개념은 없어졌다. 그리고 주로지 이제 진보하고 이제 보수도 뭐 이런 개념만 지금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90년대 동서냉전 종식되면서 그 당시에 동구권 구소련이 전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했던 계획경제 했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전부 사라지면서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나 그 계획경제 이런 거는 절대로 역사 발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카인 테마 더 이상 이제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한반도는 이 문제가 클리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사 좀 재미는 없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지향할 그런 가치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넓히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져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아까 이 얘기는 요약한 거고 그래서 해방전으로 오른쪽 도표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갈등에서 또 남남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87년도 민주대항전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완전히 진보, 순수 진보 세력으로 종북 좌파가 끼어들고, 그 다음에 IMF 이후에는 이제 전 분야로 전부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지금 현재,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고착돼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종북 좌파 이건 반드시 척결해다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을 직접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은, 2013년 8.15 경주사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이제 그대로 그 코테이션에서 여기 말씀드리면 반국가다 제종북 좌파 이 얘기를 이제 척결하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자, 이 코테이션 해가지고 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고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해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 한국 사회죠.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반국가 세력은 전부 종북 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이 종북 좌파들은 우리가 민주주의 운동가다, 인권 운동가다, 진보주의 행동가다 이렇게 위장을 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그런 공작을 해왔다. 그 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회 때 지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 절대로 순수 진보를 훼손시켜서도 안 되고 순수 좌파를 훼손시켜서도 안 되는 종북 주사파는 얘들은 완전히 다른 종자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반자유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족 통합을 하고 국가 통합을 하고 서로 보듬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대안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 반대 진영에서는 완전히 이제 우리를 반국가 세력으로 딱지를 몰았다. 완전히 공포의 오징어 게임을 선포를 하겠다. 완전히 최악의 그런 어떤 경추설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왜 종북 좌파가 자기네들의 그 진실을, 본질을 그대로 지금 노출하기 때문에 여기 겁이 나서 두려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서 그렇다. 국가 간에 문제가 있다는 등. 제가 볼 때는 국가 간에 제대로 된 것이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는 이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고 민주주의 체제 헌법까지 부정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척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수 좌파, 순수 합리적인 그런 어떤 진보 세력들과 결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눈을 떠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결별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자, 여기서 이제 종북 좌파를 떨어내고, 자, 이 도표에서 종북 좌파를 이제 좌측으로 이게 떨어내고, 자, 여기서 자, 종북 좌파 떨어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합리적인 순수 좌파와 순수 진보 세력들은 전부 우파 세력으로 전부 뭉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 방안은, 자, 이 국가, 제대로 된 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 순수한 합리적인 진보와 좌파들과 우리 새 양 날개처럼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파 세력과 건전한 이런 그 틀 속에서 전부 뭉쳐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뭉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완팀이 되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국가 정체적 이념화 이런데 이제 동일 노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우리가 통일이나 외교 안보 이념 이런 분야는 기존 우파가 같이 100% 이걸 고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시장경제 체제 이런 거는 100% 우리가 가치를 보여.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 사회 체제는 이 땅에서 뿌리 내리면 안 되고, 그러나 또 다른 하나 이제 경제나 사회나 노동이나 복지 분야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진보, 우리가 합리적인 좌파 이쪽의 그 정책도 우리가 검토해서 이 도입을 함으로써 이 보수와 진보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전부 빼내고 나머지 이 청색과 노란색은 서로 합치자.
그런 얘기가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저는 이 노란색 보수 우파에 대해서도 이제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그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대로 된 그 합리적인 그 진보나 좌파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끌어안기 위해서는 이 우파 진영에서도 여태까지 우린 잘못한 것이 없는지 통렬한 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 이익을 우리가 그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성공의사, 그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들이 체질화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4대 의무 솔선수범하라, 이제 병역 문제에서 포함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그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것도 잘 해서 자생적으로 공산주의가 어떤 생겨나거나 이 전락하는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 이 사회 자체가 이제 제대로 못 살게 되면 저절로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지금 이제 더불어 우리 전부 이 사회 이 단체가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어떤 이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우리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3달 있으면 우리가 총선을 다시 맡게 되는데, 자, 이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지금 대한민국의 그 진로로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다시 한번 그 기울어진 운동장 더욱더 기울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대결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절대로 그 선거가 아니다. 이거 완전히 체제 양진영 간의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 경기동부 한정희 민노총 종북 좌파 얘들이 전부 구통진당 세력들인데 얘들도 최대 그 발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총선 관련해서 반드시 4.15 그 부정선거 반드시 수사를 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좀 재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전 선거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사전 선거에서 모든 그 부정이 싹텄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유권자 명부나 이 투표 명부나 이런 것들을 좀 조작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수개표를 동원해서 이게 뭐 전부 다 세구 카운트 해봐야 완전히 그 선거 명부에 다른 그 데이터가 들어와 있을 경우는 이 백날 해봐야 수개표 해봐야 헛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거를 반드시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서는 관철시켰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뭉쳐서 그야말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 이런 굳건히해서 또 법치주의를 완전히 이제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통일 한국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정체성을 그렇게 강화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단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해야 되겠다. 국민의 그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아랍의 봄 상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10년부터 11, 12년, 13년 그때까지 아랍의 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진영,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드렸고, 또 이 아랍의 봄이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음 이 영상에서는 이제 하편에서는 지금 현재 이 어떤 배경에서 이와 같은 아랍 스프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아랍 스프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제2의 아랍 스프링이 가능한지, 지금 이제 2018년, 19년, 20년 이 사이에 지금 중동 이 북아프리카 이쪽에서 또다시 시위가 이제 격화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제2의 아랍 스프링으로 발전할 건지, 또 어느 지역으로 이와 같은 이 민주화 시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중앙아시아나 무슨 중국 거쳐서 몽고나 아니면 북한의 진달래 혁명까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 대북 정책에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독일을 잠깐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미지수인데 어떤 형태로 제2의 영상은 지금부터 아랍의 봄 저 하편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